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를 두 개를 갖고 왔는데요. 최근에 그 종편 시사 토크쇼에서 사실은 선거 이야기보다는 박근혜 씨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바로 선거와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뭐가 더 먼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국민의당 이야기가 갑자기 더 많이 나아졌죠.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사람 띄워봤다, 저 사람 띄워봤다, 뭐 홍준표 씨도 띄워봤다, 후보도 띄워봤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시종일관 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표를 때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 계속 띄우는데 이제 최근에는 무조건 안철수로 왔어요. 네, 완전히 엄청나게 급하게 안철수 후보를 띄우고 있고요. 그리고 보도를 통해서는 이건 이제 종편 시사 토크쇼만이고 보도를 통해서는 반문연대가 지금 이미 시작된 것처럼 엄청 강조하는 이런 보도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띄우기 위해서 얼마나 오버를 하는지를 대표적인 거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국민의당 호남 제주 지역 경선이 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호남 민심의 지지가 대단했습니다. 처음 가본 길인데 네. 그 도박이 대박으로 나타났어요.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그 도박이 얼마나 대박이 됐는지 저희가 경선 참여 사람 수를 한번 이렇게 집계를 해봤습니다. 자, 광주, 전남, 제주 지역 6만 2천여 명, 전북이 3만 800여 명, 3만 300여 명, 모두 9만 명이 넘는 선거인단이 투표를 했습니다. 반드시 당선되겠습니다. 나를 지켜봐요.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이 전체만 놓고 보면 60%를 넘었지만 네. ARS 조사에서 59.9%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장 투표든 대의원 투표든 아니면 전국 투표든 ARS 투표든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ARS 투표였습니다. 네. 거기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당내 장악력이 좀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으로 이것을 이 모집단을 넓혀보면 네. 50% 밑으로 갈 수 있다. 네. 이런 인식을 주기 때문에 네. 종합집계에서는 60%를 넘었지만 가장 많은 숫자에서 60%를 못 넘은 것은 네. 앞으로 문재인 대세론의 어떤 좀 치명적인 약점으로 도드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예. 그러니까 안철수는 70% 가까이 얻었는데 문재인은 못 얻었다. 네.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안철수가 더 높은 지지를 받는다. 네.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것이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호남에서 누가 적자냐. 지금 네. 국민의당이 호남의 아성이라고 하지만 더민주는 과거 아성이었거든요. 네. 관심의 어떤 바로미터가 지금 호남 득표기 때문에 네. 지금 강경석 기자처럼 70%를 놓고 네. 안철수 지지율을 놓고 비교가 된다라면 문재인 전 대표는 훨씬 더 불리한 입장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박 같아요. 대표. 찍을 후보를 미리 지정해주기까지 하는 조직 공헌 정황이 채널A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찍으래? 그 사람이 돼야 된다고. 누군가 할머니들에게 은밀한 지시를 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표장 건물 안에서 단체로 모여있는 대학생들. 투표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정장을 입은 한 젊은 남성에게 일일이 격려를 받습니다. 내일 투표하면 되는데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 그거야 오야맘이지. 근데 학생이시죠? 근데 학생이 과장 먼저 입고 안 계시죠? 맞죠. 내리란 게. 이게 우석대 사건이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지원을 위한 전북 포럼의 출범 행사에 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동원이 됐던 겁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문재인 후보가 이 행사에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행사에 학생들은 식사를 제공받고 영화비를 제공받고 동원이 된 거고요. 예. 활성화 예산 지원금을 국가 세금으로. 그렇죠. 이건 학교 돈도 아니고 교수 자기 돈도 아니고 나라 돈을 빼돌려 가지고 교수들을 앞세워가지고 대선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문재인 후보의 책임이 없지 않고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간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모으려고 애를 쓰는 캠프의 분위기야말로 정말로 없애야 될 적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이런 불미스러운 작은 일이라도 나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어떤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지만 후보에 대한 어떤 믿음이 생기는 건데 문재인 후보는 통이 크고 바른 분이고요. 굉장히 반듯한 분이에요. 안철수 후보는 좀 더 바르고 그런 분이에요. 되게 착한 사람의 또박또박 쓰는 전형적인 글씨입니다. 유승민 그분은 그러니까 유려하다 그러죠. 유려하다는 게 굉장히 그 사람의 수준이 높은 거죠. 홍준표 후보는 굉장히 빨라요. 글씨가. 그래서 수완이 있다 그럴까요? 꾀가 있다 그럴까? 그리고 자의식이 무지하게 강하고 글씨체에서 속마음이 다 드러나는 게 아닌가. 안철수 대표 오늘 아침에 진짜 글자 보니까 정말 또박또박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이 쓰는 그런 글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 하도 타이핑을 많이 쳐서 악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철수 대표 글자를 보니까 좀 남다르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사람들과. 실제로 한국 사람 중에 악필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예. 이 악필이 근데 악필이 많다고 해서 악필이 성격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사실상 이게 자유분방한 성격 탓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천재는 악필이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칭찬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그러니까 70%가 안 넘으면 진 것이다라고 말을 처음에 하잖아요.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근데 전북과 전남을 다 합치면,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그 경선이 다 다르게 됐거든요. 민주당은 호남 경선이라고 해서 전북, 전남을 다 합쳐서 했던 거고요, 결과가.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당은 전북 결과가 72%고 합쳐서 하면은 64.5%가 돼요. 그런데 자꾸 70%를 못 넘으면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곡하는 거죠, 왜곡. 네, 저런 것은 사실상 왜곡인 거죠.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 실제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경선에 참여한 숫자 자체가 그렇죠. 10분의 1밖에 안 돼요. 10분의 1. 문재인까지 갈 것부터 이재명 후보가 3위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3위 하면서 받은 표가 안철수 후보가 전국에서 다 받은 표보다 2배가 더 많아요. 문재인 후보는 10배쯤 받았어요. 네, 맞아요. 만약에 문재인을 종편이 띄우려고 마음먹었다면 어마어마하게 띄울 수 있죠. 비교도 안 된다면서. 여기 안철수 1등인데 여기 3등이 2배가 더 많다면서 할 수 있지만 거꾸로 하고 있죠. 완전히. 아까 방송에서 안철수의 표를 보여줬으면 9만 얼마라고 보여줬으면 동일하게 문재인도 득표 숫자를 보여줘야 되는 퍼센트만 이야기를 하지 절대 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불리하니까. 그 아까 ARS 표가 어마어마하거든요. 59.9%라고 굉장히 폄하한 그 표가 엄청난 숫자예요. ARS 표가. 근데 그런 건 이야기하지 않죠. 이번에 사실 민주당의 경선에 참여한 숫자나 이거는 공평하게 바라봤다면 정치사에서 어마어마한 크기 이벤트였고 숫자도 어마어마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 민주당 경선 마지막 날 각국 대사들이 다 가서 봤다고. 그것도 제대로 보도 안 되잖아요. 각국의 대사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이벤트였기 때문에 초대받아서 가서. 뭐 평가를 해줘야지. 언론이 도와줘야지. 노출이 되든가 알려지든가 하지. 자기들끼리 조금만 행사한 것처럼 하고 끝나버렸잖아요. 이렇게까지 왜곡되기 어렵거든요. 이게
뭐 너무 지역적인 얘기인데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뭐 조금 지나면 점심시간인데 식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판사도 뭐 점심 먹고 합시다 이렇게는 안 하고 피의자에게 물어봅니까? 그럼 어디 가서 식사를 해요? 음식은 어떻게 해요? 지난번처럼 뭐 샌드위치라든지 김밥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고 뭐 이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뭐 시청자분들께서 워낙 또 관심 궁금해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밥대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식사 문제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자꾸 궁금해지네요. 이제 점심을 먹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사진을 찍습니다. 지문을 채취하고 수용자 번호, 일적사항을 확인하고 간단한 건강검진을 한 뒤에 신체 검사를 한다. 사진, 일명 머그샷이라고 하는데 이거 찍은 뒤에 아침 6시면 일어나야 하고 밤 8시 반에서 4시까지는 이제 접견이 가능해서 30분 정도는 운동 시간도 준다고 하죠, 김 변호사님. 네. 그리고 잠은 예외 없이 8시에서 9시까지는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역시 한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여자 옷이 연두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도 왔다 갔다 할 때 입었고요. 사실 뭐 천이 그렇게 사적으로 사 입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구치소 내에서 저걸 본인이 돈을 내고 영치금에서 다른 어떤 수위를 사 입을 수 있고. 바꿔 입을 수는 있습니까? 예, 바꿔 입을 수 있죠. 이 수영 번호를 다는 그 패찰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색깔로 구별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노란색은 관심 대상 수용자 혹은 조직폭력 범죄자, 흰색은 일반 수용자, 파란색 마약 관련 범죄자, 빨간색 사형 확정자. 박 전 대통령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노란색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특히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결복증이 있는 그런 그 변기 이런 부분에서는 해외에 가서도 변기를 남이 쓰는 것은 좀 바꾸고 그랬다는 보도까지 있었는데 저기는 지금 부영 변기 아닙니까? 뭐 비대가 달린 그런 변기도 아니고 그런 부영 변기 남이 쓰던 변기를 물론 뭐 새로 갈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저런 것들이 참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견디기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만 어제 봄비가 내렸습니다만 추워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바닥에 전기 열선이 깔려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그 위에 이제 매트리스를 놓고 이제 거기 위에서 주무시겠지만 춥죠. 저는 뭐 교도 생활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춥죠. TV 한 대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거 못 보죠. 우리 지금 진행하는 이 아침. 그렇죠. 그러니까 저 TV도 막 실시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채널 보실 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녹화해서 보여줍니다. 이게 없는데 그러면 하루 종일 그냥 멍하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폐쇄된 공간에서 취침과 뭐 식사 이런 걸 다 같이 하다 보니까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바깥 공기를 맡았던 사람이 구치소 안에 들어갔을 때 좀 견디기 힘든 어떤 그 특유의 그런 게 있거든요. 예. 아마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지금 이 시각 아마 죄수복으로 갈아입고 독방에 앉아 있을 겁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박 전 대통령 일가족을 떠올려 봅니다. 아버지 박정희, 어머니 유경수, 두 분 모두 총탄을 맞고 쓰러졌지요. 그리고 3남매가 남았습니다. 큰 누나 그리고 동생이 둘입니다. 동생 박지만 이지 회장이 어제 누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는 대목에서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이보다 더 기구한 운명이 있을까요? 이거 이제 투트랙이거든요. 이렇게 정편이 가장 열심히 하는 두 가지가 이거예요. 박근혜 동정심 일으켜 세우기, 그리고 안철수 밀어주기. 처음부터 말했어요. 만약에 구속되면 반드시 구속 역풍이 불 것이다라고 미리 겁을 줬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 얘기를 하더니 막상 딱 구속이 되니까 이제는 저렇게 슬픈 감성팔이. 지금 저희가 진짜 종편을 틀면 한 60% 이상이 박근혜 씨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 문재인은 아직도 못된 짓을 하고 있다. 이러고 중간중간에 나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연대할 것이다 라는 칼럼이 이제 나왔어요. 신문에서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아니었고 반문재인도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짠하게 전 대통령 바라보면서 짠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다 연대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 역풍을 바라는 이 간절한 마음이 아무튼 큽니다. 역풍도 바라고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수 지지층은 그러니까 안철수한테 표가 그러니까 지지세가 가지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충성도 있는 표가 아니에요. 그렇죠. 충성도 있는 표가 아니라는 건 다른 데로 이사 갈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투표하러 나오는 열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꼭 누군가를 당선시켜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서 제공해줘야 되는데 그중에 박근혜 동정심, 박근혜를 구하고 싶지 않아? 박근혜 불쌍하잖아. 이거라도 동기를 만들어낼 없으니까 소재가. 보통은 네거티브 하면서 막 뒤져가지고 별게 없다고 지금. 소재가 없어, 소재가. 지금 왜 없어요? 그 문 후보 아들 가지고 하는 소재는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죠. 안철수 후보의 부인이나 뭐. 근데 예전에 그 건덕지에 비하면 이것들도 실체가 불분명하고요. 과장된 게 많고요. 따져고 보면. 그러니까 뭘 공격해서 확 이것만 밝혀지면 끝장이야 이런 게 없어요. 두 개에 올인하고 있어요. 두 개. 북한 얘기도 안 나와요. 옛날에는 북한 얘기라도 맞아요. 선거 때문에 막 북한 얘기 막 나왔잖아요. 그것도 안 통하거든 이번에는. 제가 그냥 또 네이버 요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오바를 할까봐 자꾸 좀 조심조심 하는데, 아무튼 저희는 네이버 모바일로 봤을 때 네이버 뉴스를 눌렀을 때 첫 화면을 지금 계속 비교를 하고 있고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화면이니까. 네, 그 뉴스박스에 배열된 것을 자, 일단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이제 대선 후보로 선출된 날이었어요. 그런데 보면 3월 28일 날 6시에 첫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뉴스박스에서 첫 번째 기사로 맨 처음에 떴습니다. 그 다음에 쭉 시간이 흐르면 두 번째로 왔다, 세 번째로 왔다, 네 번째로 왔다가 그 다음 날 29일 날 아침 7시에 유승민 후보 관련된 기사가 이제 사라지거든요. 경선 당일 6시부터 그 다음 날 아침 7시, 그러니까 7시에 딴 기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3시간 정도를 유승민 후보가 노출이 됐다. 이 약 13시간이에요. 왜냐면 저게 16시에 정확하게 바뀌었는지는 저희가 시간마다만 체크를 했기 때문에 막 59분, 58분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요 정도로 이제 노출이 됐고요. 다음 거 보시면 국민의당에 28일 날 영남 경선이 있었거든요. 영남 경선 관련된 거는 21시에 처음에 네 번째로 배치가 됩니다. 그랬다가 29일 날 7시에 사라집니다. 국민의당 영남 경선 관련해서는 10시간 정도가 정확하게는 후보 확정도 아니에요. 네. 영남에서 했던 여러 경선 중에 하나였는데 10시간 네. 정도 됐고. 노출이 이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선출 관련해서는 3월 31일 날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당연히 떴어요. 홍준표 한국당 대선 후보 선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 7시에 또 사라집니다. 그래서 경선 당일부터 그 다음 날까지 15시간 동안 홍준표 후보가 선출됐다는 것을 이거는 후보 확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중요도가 더 높죠. 그렇죠. 네. 아까 13시간, 10시간, 15시간 이랬는데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문재인 후보가 이제 민주당 영남 경선 했잖아요. 그런데 3월 31일 날 저녁 19시, 7시에 했다가 9시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2시간 만에. 이거하고 안철수하고 비교할 수 있죠. 네. 2시간 만에 이렇게 사라져버려서 이건 좀 당황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거 달라요. 위엔 이 둘은 확정, 저쪽은 영남 경선. 이건 중요도가 높으니까 노출 시간을 길어지는 건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가 당연히 크니까 그렇다고 쳐요. 네. 여기는 그냥 경선 중에 하나인데 10시간 노출 경선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지지도 1위고 누적도 높고 훨씬 많은 사람이 참여했는데 2시간 노출하고 끝나요. 네네. 포탈이 장난친다. 기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음 장 또 넘겨보시면요. 저희가 그냥 4월 3일에 대선 후보 선출됐잖아요. 이제 경선이 끝났어요. 그래서 한번 4월 3일은 어땠나 봤더니 문재인이 선출됐다라는 것만으로는 요 정도, 지금 23시 요 정도에서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다음 장 넘겨보시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적폐청산 국민통합 뭐 이러면서 쭉 뭔가 이 선거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장 넘겨보시면 양자대결 구도로만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후보들의 경선 승리는 경선 승리가 대단하다는 거에 집중되어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문재인 후보의 경선 승리는 일단 소식을 전해요. 드라이하게. 그 다음에 남은 과제 혹은
그 당내 분란 혹은 이제 양자 대결 이런 식으로 그 승리에 의미 부여를 해서 대단하다는 거는 없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당도 확정이 됐잖아요. 그 다음 날이었어요. 4월 4일 날. 그랬는데 이렇게 쭉 뜹니다. 3시부터 해서 쭉 그 다음 장 이게 제목들을 보시면 괜찮아요. 제목 괜찮아요. 쭉 나오다가 1시부터 이 반문연대 이 구도로 계속 제목이 나오잖아요. 비문연대 구도 싸움 이렇게 나오고 8시에 저걸 보면 반문 적폐연대 무능한 상속 프레임 전쟁 시작됐다. 이게 동아일보 기사거든요. 굉장히 제목 자체가 굉장히 악의적으로 뽑혀 있는 한쪽에 치우친 제목이죠. 네, 그런 제목을 이걸 이제 상단에 이제 노출을 하고요. 보고 있으면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이렇게까지 대놓고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해요. 반문 적폐연대라는 이름 정말 황당하지 않나요?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적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문 적폐를 하는 연대를 하겠다라는 건데 너무 황당한. 생각해보면 보수 매체는 협력 플레이를 합니다. 언제나 자기들끼리 아젠다를 정하면 일사불란에게 한 후보로 몰아줘요. 그 자기들끼리 프레임을 정하고 협동하고 심지어는 편집장 같이 모여서 회의도 했었죠. 요즘도 하나 몰라? 어디서 전화를 받나 보죠, 뭐. 그러니까 이게 선거 미디어 전쟁에서 이 진보 매체가 이길 도리가 없어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안 그래도 힘이 약한데 이 미디어 환경에서 문재인이 여기까지 온 거는 정말 기적적이라고 봐야 하나요? 미디어 환경만 보자면. 그 문재인 후보 아들에 대한 보도가 진짜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많이 노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정말 많이 이것을 마치 보도하지 않으면 정도가 아닌 것이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안을 정말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 보도는 전부 다 사실상 흑색선전이다. 그러니까 제목만으로 흑색선전이에요. 제목만으로. 네. 그러니까 검증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내용의 검증이 하나도 없고요. 자유한국당이나 타 당에서 한 그 문제제기 있잖아요. 그쪽에 어떤 선전? 그 정치적 공세를 그냥 계속 받아쓰기만 하고 있는 이런 보도들이 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KBS 새노조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심지어 KBS 새노조에서 뭐라고 했냐면 2012년 자체에서 검증 TF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심층 취재를 하고 확인을 거쳤는데 그때 심층 취재에도 불구하고 부정이 있다는 뚜렷한 증거나 자료를 찾지 못해서 그래서 엎었다는 거예요. 보도를 하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2012년 대선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전에 이제 그때 이제 박근혜 후보와 이제 대결할 때 그렇다면은 이거를 지금 똑같은 내용을 추가된 어떤 의혹이 하나도 더 이상 발굴되지 않는 사안을 지금 계속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이 요즘 또 팩트 체크가 유행이다 보니까 말로는 계속 팩트 체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전혀 체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미디어 오늘은 그때 왜 한겨레가 안 썼다고 또 조지죠? 진보 매체의 선거 국면에서의 가장 약점은 뭐냐면 우리는 엄정하고 객관적이어서 우리 편이라고 그냥 봐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봐요, 정말. 바보 같은 짓. 그거는 근데 그 사람들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살아온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고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진보적인 거예요. 아니, 저는 똑같은 기준으로 열심히 검증하는 건 좋은데, 검증해서 안 되면 엎어야 되는 거죠. 이 검증이 안 돼. 그리고 확인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불과 3, 4일 만에 지지율을 20% 올린다는 거는 정상적, 어느 나라에서도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걸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한편으로 거꾸로 생각하면요. 그렇게 했는데도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게 안철수 후보의 약점이기도 한 거예요. 문재인 후보가 그 정도 버프를 받았으면 끝장났어요, 벌써. 예, 뭐, 아무튼, 저는 언론을 감시하는 입장에서는 언론이 잘못 만든 프레임, 그것이 여러분이 빠지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중간중간에. 저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범중 보도들이 얼마나 좀 문제가 있는지, 뭐 이런 것 좀 이야기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씨체에서 속마음이 다 드러나는 게 아닌가. 안철수 대표 오늘 아침에 진짜 글자 보니까 정말 또박또박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이 쓰는 그런 글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 하도 타이핑을 많이 쳐서 악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철수 대표 글자를 보니까 좀 남다르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사람들과. 실제로 한국 사람 중에 악필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예. 이 악필이 근데 악필이 많다고 해서 악필이 성격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사실상 이게 자유분방한 성격 탓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천재는 악필이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칭찬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그러니까 70%가 안 넘으면 진 것이다라고 말을 처음에 하잖아요.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근데 전북과 전남을 다 합치면,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그 경선이 다르게 됐거든요. 민주당은 호남 경선이라고 해서 전북, 전남을 다 합쳐서 했던 거고요, 결과가.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당은 전북 결과가 72%고 합쳐서 하면은 64.5%가 돼요. 그런데 자꾸 70%를 못 넘으면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곡하는 거죠, 왜곡. 네, 저런 것은 사실상 왜곡인 거죠.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 실제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경선에 참여한 숫자 자체가 그렇죠. 10분의 1밖에 안 돼요. 10분의 1. 문재인까지 갈 것도 이재명 후보가 3위였는데 이재명 후보가 3위 하면서 받은 표가 안철수 후보가 전국에서 다 받은 표보다 2배가 더 많아요. 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를 2개를 갖고 왔는데요. 최근에 그 종편 시사 토크쇼에서 사실은 선거 이야기보다는 박근혜 씨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바로 선거와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뭐가 더 먼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국민의당 이야기가 갑자기 더 많이 나아졌죠.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사람 띄워봤다, 저 사람 띄워봤다, 뭐 홍준표 씨도 띄워봤다, 후보도 띄워봤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시종일관 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표를 때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 계속 띄우는데 이제 최근에는 무조건 안철수로 왔어요. 네, 네. 완전히 엄청나게 급하게 안철수 후보를 띄우고 있고요. 그리고 보도를 통해서는 이건 이제 종편 시사 토크쇼만이고 보도를 통해서는 반문연대가 지금 이미 시작된 것처럼 엄청 강조하는 이런 보도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띄우기 위해서 얼마나 오버를 하는지를 대표적인 거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국민의당 호남 제주 지역 경선이 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호남 민심의 지지가 대단했습니다. 처음 가본 길인데 네. 그 도박이 대박으로 나타났어요.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그 도박이 얼마나 대박이 됐는지 저희가 경선 참여 사람 수를 한번 이렇게 집계를 해봤습니다. 자, 광주, 전남, 제주 지역 6만 2천여 명, 전북이 3만 800여 명, 3만 300여 명, 모두 9만 명이 넘는 선거인단이 투표를 했습니다. 반드시 당선되겠습니다. 나를 지켜봐요.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이 전체만 놓고 보면 60%를 넘었지만 ARS 조사에서 59.9%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장 투표든 대의원 투표든 아니면 전국 투표든 ARS 투표든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ARS 투표였습니다. 네. 거기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당내 장악력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으로 이것을 이 모집단을 넓혀보면 50% 밑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주기 때문에 종합집계에서는 60%를 넘었지만 가장 많은 숫자에서 60%를 못 넘은 것은 앞으로 문재인 대세론의 어떤 좀 치명적인 약점으로 도드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동원이 됐던 겁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문재인 후보가 이 행사에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행사에 학생들은 식사를 제공받고 영화비를 제공받고 동원이 된 거고요. 활성화 예산 지원금을 국가 세금으로. 그렇죠. 이건 학교 돈도 아니고 교수 자기 돈도 아니고 나라 돈을 빼돌려 가지고
교수들을 앞세워가지고 대선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그 문재인 후보의 책임이 없지 않고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고 애를 쓰는 캠프의 분위기야말로 정말로 없애야 될 적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이런 불미스러운 작은 일이라도 나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어떤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지만 후보에 대한 어떤 믿음이 생기는 건데, 문재인 후보는 통이 크고 바른 분이고요. 굉장히 반듯한 분이에요. 안철수 후보는 좀 더 바르고 그런 분이에요. 되게 착한 사람의 또박또박 쓰는 전형적인 글씨입니다. 유승민 그분은 그러니까 유려하다 그러죠. 유려하다는 게 굉장히 그 사람의 수준이 높은 거죠. 홍준표 후보는 굉장히 빨라요, 글씨가. 그래서 수완이 있다 그럴까요? 꾀가 있다 그럴까? 그리고 자의식이 무지하게 강하고. 안철수는 70% 가까이 얻었는데 문재인은 못 얻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안철수가 더 높은 지지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것이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지금 호남에서 누가 적자냐. 지금 국민의당이 호남의 아성이라고 하지만 더민주는 과거 아성이었거든요. 관심의 어떤 바로미터가 지금 호남 득표이기 때문에 지금 강경석 기자처럼 70%를 놓고 안철수 지지율을 놓고 비교가 된다라면 문재인 전 대표는 훨씬 더 불리한 입장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찍을 후보를 미리 지정해주기까지 하는 조직 동원 정황이 채널A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찍으리? 그 사람이 돼야 된다고. 누군가 할머니들에게 은밀한 지시를 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표정 건물 안에서 단체로 모여있는 대학생들. 투표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정장을 입은 한 젊은 남성에게 일일이 격려를 받습니다. 내일 투표하면 되는데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거야 오야맘이지. 근데 학생이시죠? 근데 학생이 뭐 먼저 안 맞춰. 내리란 게. 이게 우석대 사건이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지원을 위한 전북 포럼의 출범 행사에 학생